고객님들께 대표님들께 권할 만한 이제 금융상품을 이제 좀 찾다 보니까 또 단체보험도 또 의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단체보험에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단체보험은 여러 가지 그 법과 또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 고객님이신 사업주분들께 반드시 또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고 하는 것들은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중대재해처벌법과 단체상해보험 플러스 ISO 45001. 저희 우리 기업금융인증평가원에서는 자금 조달 업무와 인증 업무도 하는데 ISO 45001도 그 범위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런 것들과 ISO 45001이 또 맞물려 가요. 지금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지금 이제 그 어떤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 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일단 텍스트가 많은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어보고 갈게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이래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만 산재사고로 882명의 노동자가 숨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산재사고 너무나 많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쿠팡 이천 물류센터가 네. 이제 화재로 인해서 맞아.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또 이상하게 그 하루 전이었나요? 네, 쿠팡의 그 대표가 네, 그 우리 한국법인에서의 모든 그 임원직을 내려놓겠다. 근데 이제 그게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걸 뭐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게 막 터지고 요즘에 왕왕 주변에 이런 아직도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그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초청이 돼서 우리나라가 그럼 G8이냐 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은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본다면 그거에 못 따라가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 굉장히 부끄러운 지표일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많고 이는 2019년보다 27명 3.2% 늘어난 수치이고 이 수치를 우리가 하루당 나누면 하루에 2.4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산업 현장에서 죽음을 당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6년에서 2019년에는 92.9%가 증가했고 물론 이때는 이제 질병 산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산재를 우리가 구분했을 때 이제 법이 좀 바뀌면서 산재 범위가 늘어났잖아요. 그게 반영된 거긴 하지만 확실한 건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런 어떤 미비되어 있는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우리 좀 축약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2021년 1월 26일 제정돼서 1년 뒤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그런데 또 말이 많았었던 게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기업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년 전에 불과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늘려서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법의 보호 대상은 근로자죠.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를 포함하는데 당연히 근로자 들어가고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그 범위의 대상이 엄청 넓어졌는데 이것은 사실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과 관련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주들은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해야 되는데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방 대책을 우리 수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예방 우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제 아까 제목에서 살펴봤듯이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ISO 45001을 빨리 고객님들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이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인데 그거를 이제 도입함에 따라서 당연히 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작성하시게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시정 조치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경영 시스템에 이제 적용하는 그 기본이기 때문에 ISO 45001도 이제는 좀 필수적으로 도입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단체 상해보험은 여기서 조금만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건이 발생되고의 일이죠. 그거를 어떻게 민사적 책임을 우리가 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나쁜 예지만 불의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솔직히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손해배상을 해줌으로써 조금의 어떤 그거를 감안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근로자의 유족이라든지 그 근로자가 뭐 다쳤다든지 그러면 근로자 측에서는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좀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향후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휴유장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의 성격은 예방적 목적과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의 일이라는 또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책임 범위를 넓혀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규정이 됐는데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지금 왕왕 왜 얼마 전에도 그 항만에서 젊은 친구가 아빠 따라서 같이 일을 하다가 그 무거운 거기에 300kg짜리에다가 이제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마 다 아실 텐데 국민적 등본을 샀었죠. 근데 당연히 그 친구가 도급이었어요. 뭐 그런 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거기에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과 이거를 진짜 그 느끼시기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금융인증평가원은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밴드 운영 중인데 그곳에 여기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주 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